사이트에서 계속 외교 비밀 전문을 막 올리고 있습니다. 한국과 관계되는 게 많아요. 그 중에 별로 보도가 되지 않는 한 대목이 있어서 제가 유심히 본 게 있습니다. 미국의 아주 고위 관리하고 이광요 수상이 나눈 대화예요. 이광요 씨는 지금 수상은 아닌데 사실은 싱가포르의 실력자죠. 이광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북한에 대해서 그놈들은 정신병자 집단으로 봐야 된다. 그 지도자란 놈이 스타디움 돌아다니면서 박수 받기 위해서 거드름을 피우면은 거기에 그 늙은 사람들이 축 처진 늙은 놈들이 박수 보내고 있는, 이건 완전 정신병자 집단 아니냐. 그러나 김정은이라는 자가 후계자가 되면은 김정일이처럼 사람이 파리 목숨처럼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만한 깡은 없을 것이다. 그만큼 뭐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중국은 북한이 핵무장을 안 했으면 좋다고 바라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이 설사 핵무장을 하더라도, 중국 입장에서는 미군하고 직접 국경을 맞대지 않도록 한다면은 북한이 핵무장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북한이 핵무장을 함으로써 북한 지역을 완충지대로 보호를 하고 중국이 미군하고 직접 부딪히는 것을 막아준다면 차라리 북한이 핵무장하는 게 낫다. 일본이 핵무장하더라도 북한이 핵무장을 했기 때문에 북한을 무너지지 않도록 온전시켜가지고 미군이 직접 압록강과 두만강에 전개되는 사태를 막아준다면 핵무장한 북한을 더 선호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아주 정확한 이야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광요 수상은 그 사람 중국 사람 아닙니까? 객가 출신이지. 객가 출신인데 등소평도 객가 출신. 하여튼 등소평부터 굉장히 친해요. 북한 지도부고 또 중국 지도부하고. 중국 지도부들은 이광요를 하나의 스승이라면 그렇지만 하여튼 아주 선배 정치인으로 잘 대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광요 이야기가 아마도 중국 지도부의 생각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핵무장을 하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북한이 핵무장을 함으로써 미군을 견제를 해주는 것, 이것을 더 바란다. 요게 중국의 심보다. 중국이. 그래서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사실상 도왔다 하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여러 경로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통일된 중국은 이 주변에 강한 나라가 등장하는 것을 좀 싫어합니다. 질투한다고 합니다. 한반도에 강한 나라가 등장하는 것을 중국이 좋아할 리가 없죠.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통일된 중국은 항상 한국에 개입해 왔어요. 통일된 공산 중국이 중공군을 보내서 우리의 통일을 저지한 것이라든지, 청나라가 중국을 통일해 가는 과정에서 병자호란을 일으켜서 우리를 침공한 사실이라든지, 원나라가 통일되는 과정에서 몽고군을 보내가지고 고려를 짓밟은 사실이라든지, 당나라, 수나라가 통일을 한 다음에 한반도를 쳐들어온 사실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뭔가 중국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 유라시아 대륙에서 자기하고 맞먹는 강국이 근사한 나라가 서는 것을 되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바로 통일이 되면은 그런 중국이 경계할 나라가 되는 것이죠.
문화적으로나 더구나 자유민주주의는 과학기술 또 군사적으로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 중국이 현재로는 적극적으로 통일을 방해하고 있다. 중국이 반통일 세력이다. 북한과 손잡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 그 중국을 설득을 해가지고 통일에 동의하도록 한다. 그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무슨 뭐 말로 되겠습니까? 설득은 뭘로 하느냐? 힘으로 하는 거죠. 힘으로 해요. 그 힘을 어떻게 보여줄 거냐? 힘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 나라, 가장 큰 힘은 그 나라가 똘똘 뭉쳐가지고 이스라엘처럼 물을 뜯는 나라. 아무리 강해도 물을 뜯을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을 우리 삼국사기에 보면은 김유신은 대당 결전을 촉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는 주인을 두려워하지만 주인이 개의 다리를 밟으면 물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런 자세. 그런 자세가 중국의 압박이 되겠죠. 또 그걸 뒷받침하는 군사력, 필요하는 핵, 무장 능력까지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럼 만만하지 않는 나라라는 것을 중국에 계속 보여주어야 우리가 통일의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다. 중국에 가가지고 무슨 말로 설득을 하겠느냐. 실력으로, 행동으로 설득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세계 언론을 보면은 요새 특히 서양 언론, 일본은 더 많을 것도 없고 무슨 신문이나 잡지나 이런 걸 보면은 중국이 일종의 동래북이 되고 있어요. 중국의 위협론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천안함 사건 때 북한을 편들었다. 연평도 사건 때 북한을 편들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에 대해서 중국이 저렇게 악랄하게 방해를 하고 있다. 일본하고 무슨 중국 어선하고 일본 순시선이 부딪힌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느닷없이 그 희귀 광석 수출을 금지시켜버린다. 무역을 이거 무기화하고 있다. 이런 한 4개 정도의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중국에 대한 경계론이 세계 언론의 하나의 중심 테마가 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본은 반중 여론이 강해져가지고 지금 정부가 그 대처를 잘못했다 해가지고 아주 그 인기가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여론이 높아진 것하고 또 비슷한 현상이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중국 또한 북한을 감싸다가 보니까 지금 세계에서 일종의 막 동래북이 되고 이지매를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또한 벌어지고 있다. 근데 중국은 과거처럼 문을 꼭꼭 닫아놓고 살 수 있는 국가가 아니다. 중국은 반드시 무역을 해야 된다. 물건을 팔아야 된다. 물건을 팔아야 될 나라가 이렇게 세계에서 인기가 없는 나라가 되면 그 물건을 제대로 팔 수 있겠느냐? 아마 중국 지도부도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게 중국, 북한, 한국, 일본, 미국 이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나라의 상황이 상당히 이게 유동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유동적이라 된다는 건 뭐냐면 현상이 딱 고정돼 가지고 불변이 아니고 뭔가 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민심도 바뀌고 국제관계도 뭔가 바뀌고 해가지고 이제 얼음이 녹을 때 보면은 왜 여러 가지로 울렁울렁하지 않습니까? 그런 유동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 상황이 유동적으로 가면은 일단 충돌의 위험이 생깁니다. 또 상황이 유동적으로 가면은 찬스가 생겨요. 이럴 때는 찬스가 생깁니다. 찬스를 딱 잡으면은 아주 대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유동적으로. 이럴 때 우리가 대한민국이 내부의 적을 일소할 수 있는 찬스다. 이게 바로 내부의 이 전시하에서 적을 편드는 적, 이것들을
일소할 수 있는 찬스다. 그렇죠? 일소할 수 있는 찬스다. 이제는 전시하니까 적이냐 우리 편이냐로 갈라야 됩니다. 모든 정치 세력을 딱 갈라야 돼요. 김정일 편이냐 대한민국 편이냐 그 중간에는 없다. 아니 김정일 편과 대한민국 편이지 그 사이에 중간에 있습니까? 중간에 있다고 하는 자들은 전부 다 그거는 인정하지 않는다. 김정일 편하고 대한민국 사이에서 중간에 서는 자들은 김정일 편으로 간주하겠다.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하공으로 확실하게 하자. 이제는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고 안 하는 자들은 한심한 사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적이다라고 규정을 해야 돼요. 대한민국의 적이다. 대한민국의 적이다라고 규정을 하면은 적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무슨 야당이다. 우리의 파트너가 아니라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하는 정치 세력은 일단 대한민국 적이다. 그럼 그자들이 무슨 주장을 하고 뭘 하든지 그것은 적의 편을 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간주하겠다. 이렇게 생각듣기가 아주 명쾌해지는 것입니다. 명쾌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 몇 개가 있죠. 즉 지난 10년 동안에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와준 자들, 정보를 준 거는 물론이고 돈을 준 자들, 북한한테 돈을 줘가지고 무기 사고 핵 개발을 하도록 도와준 자들에 대한 국가적인 조사가 있어야죠. 조사가. 이명박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서 그런 사실이 있다라고 이야기까지 했는데 작년 7월달에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조사가 없다. 노무현 비자금 의혹에 대해서도 반드시 조사를 해야죠. 조사를 해야죠. 왜냐? 노무현이라는 사람의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은 한미연합사 해체라든지 대북 방송을 안 한 것이라든지 제주 해협을 열어준 거라든지 군 복무를 단축시키고 군 병력을 감축시키려고 하는 모든 것을 보면은 이적 행위를 한 것 같다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혹시 비자금을 숨겨놨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써여질 돈이 아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의 적을 위해서 써여질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부패 사건이 아니고 안보 위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될 의무가 더 커지는 거죠. 더 커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안을 안보라는 관점에서 적과 동지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단순한 사건이 단순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크게 보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오면서 정책을 전시하에 맞는 걸로 바꿔야 되죠. 사실은 정상적인 국가 같으면은 연평도 일원에 비상계엄령을 선포를 해야 됩니다. 비상계엄령은 바로 또 저럴 때 비상계엄령을 펴라고 계엄법이 그렇게 적혀져 있어요. 교전 시에 사회가 혼란이 생겨서 기존 행정기관으로는 질서를 유지할 수 없을 때 군대가 비상계엄령을 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까지 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서해 5도에 비상계엄령을 펴가지고 우선 기자들이 몰려다니면서 작전 중인 군인들을 괴롭히고 상세한 정보를 다 북쪽에 알려주는 거 이거 차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어떻게 정정을 MBC 기자들처럼 그 교전지역에 가가지고 술 마시고 하는 이런 행동 그 경찰 군인들이 그걸 못 말리고 있어요. 못 말리고. 그러면은 적의 이로운 보도는 차단을 하고 이렇게 해야 군이 마음 놓고 작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비상계엄령을 펴는 게 맞습니다. 정상적인 국가는 당장 비상계엄령을 펴는 거죠. 비상계엄령을 펴가지고 무슨 독재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쿠데타 하겠다는 게 아니고 국민들을 보호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질서를 유지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비상계엄령을 펴야 되죠. 앞으로 이렇게 미룰지 모르겠어요.